상상해 보세요. 한 무리의 사자가 언덕에 엎드려 따뜻한 햇살을 즐기고 있습니다. 그때 사자의 눈에 가젤들이 들어와요. 그중 한 마리가 상처를 입었다는 사실도 알아챕니다. 그 순간 사자는 머리를 바짝 치켜 세우고 상처 입은 가젤에게 온 시선을 집중하죠. 그 가젤을 제외한 모든 것, 심지어 더 가까이에 있는 다른 가젤도 이제 뒷배경으로 물러나고 오로지 하나의 대상인 그 가젤을 쫓기 위해 사자들은 근육 긴장도와 심장 박동수, 호흡률이 증가합니다. 쫓기는 가젤 역시 마찬가지겠죠. 이런 투쟁 도피 반응에 돌입하게 될 때는 면역 기능이나 소화 기능 같은, 그러니까 비상시에 필요하지 않은 일부 생리 시스템은 잠시 뒤로 물러나고 모든 신체 기관과 근육을 강화시키는 수백 가지 스트레스 화학 물질이 쏟아집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의 대상에만 좁게 주의를 집중할 때 일어나는 일이죠. 이 방식은 특정 업무를 훌륭히 수행해내는 데는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일을 마쳤다면 사냥을 마친 사자들이 그렇듯 평소의 상태로 돌아와야 하는데 우리 인간은 진화하면서 이 생존 모드인 좁은 주의 방식을 발달시켰고 많은 현대인들이 이 상태에 중독된 줄 모른 채 중독되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각성된 베타파 상태가 기본값으로 세팅되어 버렸고 이 만성화된 긴장 상태는 신경계를 불안정하게 만들어 외부 자극에 더 과민하게 반응하게 할 뿐 아니라 만성 스트레스와 긴장, 불안과 우울, 주의력 결핍이나 소화불량, 면역력 저하 같은 다양한 심신의 문제를 일으킵니다. 또 비상시엔 뇌의 전두엽으로 가는 혈액 공급마저 줄기 때문에 통찰적이고 추론적으로 사고하기도 어렵게 됩니다. 만약 우리가 이완과 집중, 나아가 몰입의 상태를 자유자재로 넘나들 수 있게 된다면 어떨까요? 각성된 베타파에서 안정되고 균형 있는 알파파 상태로 우리의 의지로 빠르게 옮겨갈 수 있다면 말이에요. 그 열쇠가 바로 오픈 포커스에 있습니다. 오픈 포커스는 뇌파 바이오 피드백 선구자이자 심리학자인 레스 페미 박사가 개발한 기법으로 그의 책 오픈 포커스 브레인에 자세한 설명과 훈련법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간단히 소개하자면 페미 박사는 우리가 주의를 기울이는 방식을 크게 4가지로 구분하고 있는데요. 좁은 주의와 넓은 주의, 그리고 하나의 대상에 집중하는 대상형 주의와 좀 더 열린 상태의 합일형 주의로 나눕니다. 각각의 주의 방식은 쓰임새도 다르고 저마다의 파장도 다릅니다. 무엇이 더 좋고 나쁘고의 관점으로 볼 문제는 아니에요. 다만 경쟁 문화 속에서 살면서 하나의 대상에만 좁게 집중하는 방식이 습관처럼 되다 보니 이때 나타나는 뇌파인 베타파에 너무 오래 머물게 되면서 심신의 균형이 깨진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지금 어떻게 주의를 기울이고 있는지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만으로도 뇌파가 변하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주의를 기울이는 방식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 그리고 상황에 맞게 집중과 이완, 몰입의 방식을 자유자재로 선택하고 사용할 수 있는 상태가 바로 오픈 포커스 상태입니다. 이때는 안정된 알파파를 띠게 될 뿐 아니라 나아가 뇌의 여러 곳에서 같은 파장이 일어나는 뇌파 동조 현상을 보이면서 중추신경계와 자율신경계가 훨씬 일관성 있고 균형 있게 변화됩니다. 이때는 깨어 있으면서도 충분히 이완되어 있는, 다시 말해
이완된 몰입의 상태가 됩니다. 긴장 상태의 생존 모드에서 벗어나 창조적 모드로 옮겨가게 되는 거죠. 오픈 포커스 훈련을 통해 신경계가 안정되고 나면 시각도 달라진다고 해요. 같은 경험을 전혀 다른 눈으로 보게 되고 따라서 경험의 질도 달라지죠. 삶의 속도를 늦추면서도 더 많은 것을 성취하고 더 창의적으로 살아가게 되면서 애쓰지 않고도 최상의 내가 될 수 있는 상태로 나아가게 됩니다. 페미 박사에게 오픈 포커스 훈련을 받은 사람들 중에는 긴장과 불안증, 공황장애, 성인 ADHD나 우울증 같은 심리적 문제로 힘들어하던 사람부터 연주자나 스포츠 선수와 같이 자신의 기량을 최고로 끌어올리고 싶은 사람, 또 관계 개선이나 창의적 문제 해결 능력을 갖고 싶어하는 기업가 등 다양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레스페미 박사는 이 기법을 통해 운동선수들의 순간 반응 속도를 향상시키는 공인 코치로도 활동했는데요. 프로 미식 축구팀과 프로 농구팀, 올림픽 기량 향상위원회와도 함께 일했습니다. 몸과 마음의 건강이나 이런 기량 향상만이 아니라 나 자신과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까지 바뀌어 인간관계 개선은 물론 일체와의 합일 경험을 한 경우도 많이 소개되고 있어요. 이런 변화들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뇌과학자인 조 디스펜자 박사도 당신이 플라시보다라는 책에서 오픈 포커스는 우리가 목적하는 변형 상태로 들어가는데 매우 유용한 기술이라고 밝히면서 이렇게 덧붙이고 있습니다. 다소 긴 설명이지만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 읽어볼게요. 일상의 생존 모드에 살면서 스트레스 호르몬의 세례를 받다 보면 당연히 우리의 초점은 매우 좁아진다. 우리는 파장, 즉 에너지가 아닌 입자, 그러니까 물질에 초점을 맞추며 물건이나 사람, 문제 등의 모든 주의를 집중한다. 그리고 우리는 감각할 수 있는 것으로 현실을 규정한다. 이런 종류의 집중을 대상형 집중이라고 부른다. 오로지 외부 세계에만 집중하는 탓에 우리의 뇌는 뇌파 패턴 중에서도 가장 불안정하고 민감하며 또 가장 변덕스러운 베타파 항진 상태에 장시간 머무르게 된다. 이때 우리는 고도의 경계 상태에 있기 때문에 뭔가를 창조하거나 꿈꾸거나 문제를 해결하거나 새로운 것을 배우거나 치유할 수 있는 상황이 못 된다. 이때는 성장이나 건강을 위해 쓸 에너지가 없거나 있어도 조금밖에 없다. 방어하고 보호하고 어떻게든 하루를 버티는데 에너지를 다 쓰기 때문이다. 이런 바람직하지 못한 상태에 처하게 되면 우리의 뇌는 분리되는 경향을 보인다. 뇌의 영역들이 따로따로 작용하기 시작하고 심한 경우엔 엑셀과 브레이크를 한꺼번에 밟는 것처럼 서로 반대로 작용하기도 한다. 몸의 다른 부분들과의 소통도 더 이상 원활하거나 질서정연하지 않다. 이런 불균형 상태가 계속되면 우리는 항상성 또는 평형을 잃게 된다. 그러면 당연히 질병이 생기기에 좋은 환경이 된다. 그 반면 오픈 포커스 기술은 눈을 감고서 외부 세계와 그것의 모든 부산물에서 관심을 거두도록 하며 그 대신 초점을 넓혀 우리 주변의 공간에 주의를 집중하게끔 한다. 주변 공간에 입자가 아닌 파동에 집중하게 한다. 이 기술이 좋은 이유는 주변 공간을 감지할 때 물질적인 어떤 것에도 주의를 기울이지 않도록, 따라서 생각을 하지 않도록 하기 때문이다. 그때 뇌파의 패턴은
훨씬 더 편안하고 창조적인 알파파로 전환된다. 이 상태에서는 우리의 내면 세계가 외부 세계보다 더 실제처럼 느껴진다. 다시 말해, 우리가 원하는 변화를 만들기에 훨씬 좋은 위치에 있게 되는 것이다. 연구에 따르면 오픈 포커스 기술을 잘 이용하면 뇌가 더욱 조직적이고 동시적이 되어 뇌의 각 부분들이 훨씬 더 질서 있게 작동하게 된다고 한다. 우리의 뇌와 몸이 불협화음 대신 아름다운 하모니를 연주하는 것이다. 그 마지막 결과로 우리는 더욱 온전해지고 통합된 기분, 안정된 기분이 들게 된다. 이런 종류의 뇌 변화는 뇌의 주사 사진을 찍어보면 거의 대부분 확인할 수 있고, 그래서 우리는 이 오픈 포커스 기술이 효과가 있음을 알게 된다. 어때요, 여러분? 이 오픈 포커스 기술 익혀보고 싶지 않으세요? 아주 간단하게라도 지금 한번 연습해 볼까요? 자, 몸을 바르게, 그러나 편안하게 하고, 지금 이 영상을 핸드폰이나 컴퓨터 화면으로 보고 있다면 화면에 여전히 의식을 둔 채로 화면 프레임이나 화면 뒤의 벽을 동시에 알아차려 보세요. 이제 화면과 벽, 그리고 주변 공간들까지 동시에 알아차려 보세요. 이제 화면과 주변 공간, 그리고 화면과 당신의 눈 사이 3차원 공간도 느껴보세요. 애쓰지 말고 자연스럽게 하다 보면 어깨와 눈의 긴장이 풀리고 호흡은 좀 더 편안해질 겁니다. 이제 화면과 벽과 공간을 느끼면서 몸 안쪽 공간과 몸 주변 공간도 알아차려 봅니다. 이제 그 모든 것들을 알아차리면서 제 목소리가 일어났다 사라지는 배경인 고요도 함께 알아차려 보세요. 굳어있던 얼굴과 몸의 근육도 조금은 이완되는 걸 느낄 수 있을 거예요. 대상에 대한 호기심은 잃지 않은 채로 넓게 주의를 기울이는 이완된 상태. 그러면서도 오히려 전체를 더 분명하게 인식하게 되는 변화. 조금이라도 맛보셨나요? 페미 박사는 여러 실험 끝에 공간이나 고요, 영원성 같은 무형의 이미지를 상상할 때 알파파 상태로 가장 빠르게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이들 무형의 이미지는 우리가 붙잡거나 대상화하거나 포착할 수 있는 것도 없고, 과거 사건에 대한 기억도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예측도 할 수가 없는 것들이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페미 박사는 이때를 뇌가 휴가를 떠난 상태라고까지 표현합니다. 이것이 단시간에 알파파로, 다음에는 세타파로 바뀌는 이유라고 해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빠른 속도로 질주하던 뇌가 스트레스를 줄여주는 뇌로 바뀌며 마음이 차분해지는 이유이기도 하죠. 이렇게 될 때 스트레스에 짓눌려 있던 신경 네트워크가 리셋되면서 본래의 쉽고 유연한 처리 과정을 회복하게 됩니다. 뇌의 수행 능력이 향상되는 거죠. 스트레스에서 벗어나 최상의 컨디션으로 최상의 퍼포먼스를 펼치며 살아가는 모습.
또 나와 내가 하는 경험이 분리되지 않고 더욱 생생하고 합일된 느낌으로 다가오는 경험들. 상상만 해도 좋지 않나요? 보다 본격적인 오픈 포커스 훈련 가이드는 곧 준비해서 업로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몸과 마음과 영혼의 평화를 기원합니다.